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줄기차게 비가 오는 2월입니다. 봄이 오는 거야 뭐 다 알고 있지만요. 특별히 빗길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의외로 비보다 무서운 게 아직도 독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겨울 며칠 안 남았어요.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회계사 중에 회계사, 베스트 회계사 조이스 고와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베스트 회계사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고 오늘 빨리 넘어갈게요. 알겠어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저희가 이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얘기가 많아진 바람에 우리가 그 진짜 정작 중요한 얘기 못했거든요. 네, 개요만 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넘어가고 싶어요. 상속. 상속. 자, 시작하십시오. 상속. 어떻게 우리가 있는 걸 다 쓸 수는 없고 모자라든지 남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남아야 되잖아요. 네, 한동안은 그게 우리의 모자라면 꿈이지. 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 이제 상속을 하는데 우리가 가진 재산을 옮기는데 방법이 3개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네. 예. 혹시 그 차트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차트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3개 방법으로 우리의 이제 재산이 넘어가요. 네. 제일 첫 번째는 유서. 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계약에 의해서. 계약? 네.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세 번째가 법이에요. 법. 네. 근데 유서하고 법하고 같이 동시에 가요. 그러니까 유서를 쓰면은 내가 어떻게 옮겨주겠다는 거를 내 의지를 써놓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집행되는 게 프로베이트 코트인 거예요. 내가 써놓은 대로 집행해라. 이게. 네. 그게 이제 프로베이트 코트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베네피셔리를 정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유서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유서도 누구한테 줘라 그런 베네피셔리를 정하는 거잖아요. 정하는 거죠. 근데 유서를 트럼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에 내가 다르게 써도 만약에 내가 401k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베네피셔리를 내 전전 부인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유서를 쓰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그거가 이제 집행되는 게 프로베이트 코트고 그런데 프로베이트 코트로 들어가지 않는 재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이 되어진 것들이에요. 이미 계약이 된 것들은 프로베이트 코트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예, 거기를 안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어떤 게 프로베이트 코트를 지나가는 재산인가가 중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글로 지나가지 않게 하려면 그거를 처리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프로베이트 코트 얘기를 지금 자꾸 하시니까 프로베이트 코트가 뭐예요? 프로베이트 코트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것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거를 집행하는 그러니까 리걸 프로세스 같은 거예요. 실제로 코트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그걸 갈 필요도 없고 아무도 가자고 하지 않겠죠. 한 가지 질문. 빚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빚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가게는 이제 빚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 개인 데트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데트 같은 거는 거기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뭘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 있어도 그거 안 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 빚을 안 낼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베이트 코트가 시작되는데 조지아에서는 내가 자산이 있어요. 뭐 집도 있고 뭣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상속자들이 다 코트에 가서 우리는 다 동의한다. 여기를 지나가지 않기로. 그러면 그것도 가능해요. 안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속자들이 좀 많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맞아. 마음이 다 하나 돼서 우린 여기 안 가도 돼요. 사실은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자녀들이 이제 한 4명이에요. 4명인데 이제 엄마가 달랐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유서를 그렇게 쓰셨죠. 내 와이프한테 다 주고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넷이 다 동일하게 가서 우리가 사인을 다 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하겠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누군가 가서 코트에 가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계약위에서 안 넘어가는 거. 라이프 인슈런스가 그 중에 하나겠죠. 뭐 어너티 같은 것도 다 베네피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는 이제 뭐 은행 어카운트도 있고 뭐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도 있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다 정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정해놓으면 안 넘어가겠죠. 아, 은행 어카운트도. 네. 그러니까 그걸 다 정해놓으면 안 넘어가는데 안 정해놓았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다 일로 가겠죠. 네. 그럼 코트에 가면 그 프로세스하는 기간이 좀 걸린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단순화시키고 네. 이제 남은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베네피셔리들이 좀 더 심플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위를 써놓든가 뭐 그렇죠. 아니면 좀 크게는 트러스트를 하던가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써놓는데 이제 내가 그냥 쓰지 자필로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요? 네,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뭐하러 돈을 써서 변호사를 쓰냐? 우리 항상 이제 듣는 퀘스천이 이건 거예요. 뭐 어떤 형태로 쓰던지 간에 내가 쓴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부 기관들은 네네네.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게 각자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쵸. 폼을 쓸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단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들을 모를 뿐이죠. 근데 변호사를 뭐 굳이 쓰냐 내가 왜 쓰면 되지. 사실 그렇고 또 그럼 써서 뭐죠 그 witness 증인들도 그것도 해서 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코트에 딱 가게 되면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썼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고 그러면 개인들이 사실을 증명하고 코트에서는 오늘 처음 봤는데 너를 그러니까 그거가 생각처럼 스무드하게 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주고 전문가들을 쓰는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벌써 이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고 사인이 되어 있고 이렇게 다 보고가 되어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베이시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세 가지 방법은 유서, 그 다음에 계약, 그리고 법에 의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내가 어느 한 개를 택해서 이제 하실 수 있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뭐 집 한 채를 가지고 귀찮아.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맞아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집 한 채가 한 35만 불 돼요. 그치, 요즘 그 정도 하죠. 그리고 체킹 어카운트 10,000불이 있어요. 뭐 세이빙스 어카운트에도 돈이 있고 뭐 CD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이분은 그래도 조금 있으시네.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1년에 드는 리빙 익스펜스 1년에 우리가 꼭 필요한 돈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하시면 이런 집에 사시는 분은 적어도 6,000불 이상은 있어야 돼요. 한 달에? 아니면 한 달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집세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하니까요. 집세를 안 내는 분들도 적어도 5,000-6,000불은 있어야 돼요. 사실 살려고 치면. 프로퍼티 텍스도 내야 되죠. 그런 자동차도 면에서는 있어야 되죠. 보험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 또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재산들이 그렇게나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숫자로 보면 좀 많아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불안한 거가 그 이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제가 이제 은퇴연금을 준비하시지 않은 많은 분들은 우리가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을 기대하는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게 받는 게 와이프랑 합쳐도 1,500, 2,000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럼 그걸 빼면은 아직도 3,4천 불이 모자란다 이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의 질을 좀 낮추던가 아니면은 뭘 바꿔야 되는 거가 되잖아요. 축소시켜야 되겠지. 축소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축소를 시키든지 시키지 않던지 아니 그런 거 계속 유지하든지 간에 이제 어떤 이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최소한의 무슨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은퇴하고 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이만큼밖에 없는데 내 삶의 질을 제대로 유지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좀 더 축소시키고 단순하게 살 거냐?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사는 동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사실 넘어가는 거는 네. 자녀들이 괴로우니까 우리가 그걸 해주는 거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동안의 준비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째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이제 필요한 것들이 리소스가 있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혹시 정신을 놓게 되고 죽지는 않았는데 아하. 우리 다 생각하기 싫지만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되는 그거를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럴 경우에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나는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그럼 사실은 이분은 딱히 뭘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파이낸셜 어카운트 있잖아요. 체킹 어카운트라든지 세이빙스 어카운트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401k라든지 아니면 IRA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이 한 채 있어도 역시나 사망 후에는 프로베이트 코트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가 그 집을 부부가 오운하는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면. 두 분 다 돌아가셨으면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라도 하나 해놔야 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럴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 한 채만 있으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럼 집 한 채, 그러니까 부동산, 그걸 갖다 리빙 트러스트에 넣어놓고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해줘요. 하면 그건 이제 코트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트러스트를 만드는데 돈이 좀 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서를 쓰는 것도 변호사라면 돈이 좀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몇천 불이라고 치면 나중에 프로베이트 코트를 가서 훨씬 많은 돈과 시간이 드는 거를 생각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 자체가 코트 피 자체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데 보통 이제 이걸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어드미니스트를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 돈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한 2.5%에서 10%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자산의 밸류에. 그러니까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 시간이 또 그렇게 걸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놓으실 수 있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해놓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이낸셜 어카운트는 예를 들어서 뱅크 어카운트 있어요. 그러면 뱅크 어카운트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죽으면 이 사람한테 넘겨줘요. 라는 걸 해놓을 수가 있어요. 지금 다 해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사는 동안의 이야기는 그동안 1년 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해왔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요, 굉장히 간단한 그 재정 상태인 샘플을 가지고 우리 잠시 쉬고 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세요. 베스트 회계사 조이수구 회계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퇴 플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은퇴 플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상속해야 되는 문제, 우리가 남기고 가는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2주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가지고 오신 그 샘플 이게 굉장히 사실 웬만한 사람들한테 나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가 돼요. 약간의 예금과 집 한 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케이스에 뭘 준비를 다 하면 될까요?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받지 않고 변호사 도움도 덜 받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어드바이저들도 덜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면 먼저 이제 이런 그 어카운트를 다 이제 그 베네피셜을 정해놓는 거예요. 수혜자를 미리. 이제 이거는 가셔서 각 어카운트마다 전화를 하셔도 되고, 이게 transfer on death라고 해요. 아니면 payable on death. 그러니까 TOD 어카운트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이 사람한테 다 줘요. 그러니까 그게 베네피셜 같은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은행 가서 말하면 되네요. 그런 걸 다 해놓으시면. 이제 예전에 그 term의 미닝이 좀 달랐는데 요새는 다 그냥 비슷하게 쓰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인터체인지업으로. 그러니까 가서 그걸 다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내가 죽으면 괜찮겠죠. 글로 다 넘어가니까 코트에 안 가요. 안 가니까 되겠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이 상태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러면 죽은 거는 해결이 됐는데 내가 갑자기 치매가 왔어요. 그 뱅크 어카운트 어떻게 아직 죽지는 않아서 payable on death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통장에 있는지, 그러니까 통장이 있는지 자체도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Financial Power of Attorney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전체적인 서류를 다 작성해 주죠. 유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게 기본인 거예요. 시작.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실적으로 이렇게 되게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어느 날 이제 엄마나 아빠가 이제 파워 오브 어터니를 써놨어요. 네. 써놓고 이제 갖고 있었어요. 네.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인컴, 그러니까 이제 치매나 뭐 이게 와가지고 네. 못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자녀가 그걸 은행에 가져갔어요. 은행에서는 언어를 안 해주는 거죠. 내가 널 언제 봤냐.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 그게 진짜 인텐션인지도 우리는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서류를 미리서 하셔야 돼요. 뱅크마다 또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가 원하는 폼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미리 가서 다 해놓으시면 돼요. 뭐 어카운트에 뭐 1,000불 있어요, 2,000불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해서 그냥 빠져도 어카운트, 뱅크도 별로 상관 안 하겠죠. 그렇지만 좀 더 많으면.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세상에 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하니까 그냥 젊었을 때도 준비를 해두면 정말 좋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리타이어 하는 준비를 하면서 같이 은퇴 계획을 할 때 같이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은퇴 계획을 하면서 또 이게 그러니까 다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는 갑자기 끊어지지 않고 뭐가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하드어택이나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은 이렇게 좀 아픈 다음에 가게 되니까 그 과정 중에 그 과정을 다 준비하는 거죠. 내가 괜찮을 때는 내가 다 하면 되고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집이 한 채 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제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될 때 어쨌든 내가 있던 없던 전기세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물세도 나오고 그렇죠. 세금도 나와요. 그러면 이런 걸 누군가는 관리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대부분이 자녀가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가 만약에 프로베이 코트를 가 있는 상태면 정리될 때까지 계속 내던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코트에 갔을 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통 코트에서 정해주기도 하고. 코트에서 정해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유서를 쓰고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거죠. 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나를 대변한다. 대변하는 사람이 이제 그 에셋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상속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게 하게 하는 거죠. 사실 내가 남길 것도 없어. 뭐 집 한 채라고 해도 그게 1,000불이 됐던 2,000불이 됐던 상관없이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끝내게 하는 거가 내가 세상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떠나는 마지막을 해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하고 지금 다 맞물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라이프 인슈런스를 작게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까 말씀하신 계약에 해당돼서 베네피셔리로 되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죠. 재산이 많으신 경우에는 주신 분한테 이제 그게 이제 내 유산으로 들어가니까 받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받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준 사람이 텍스를 안 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게 소급이 될 수도 있어요. 정부께 최우선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통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고, 근데 금액이 이제 많은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10 밀리언 라이프 인슈런스를 샀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그 베네피셔리는 10 밀리언을 그냥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제 10 밀리언이 사실은 준 사람의 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스테이트 텍스를 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완전히 뭐 할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도 조금씩 이렇게 좀 돈이 좀 있어갖고 주면 좋죠.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특히 부부인 경우에는 이제 1년에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 있어요. 아니면 자녀가 2명 있으면 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조금씩 주면 돼요. 텍스가 발생하지 않고. 텍스가 없이요? 네. 증여세라는 게 있지 않나요? 증여세가 이제 exemption 어마운트가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지금은 한 사람당 15,000불이거든요. 이거 작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부부가 있으면 1년에 3만 불은 줄 수 있겠죠, 한 사람당.
그러면 애가 둘이면 6만 불을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어떤 형태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줘야 돼요? 아니면 다른 걸? 직접 줘도 되고 네. 그 돈으로 뭘 사서 줘도 되고. 네, 그거는 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캐시 있는 것도 조금 주고 15,000불도 주고 그럼 꽤 많은 돈을 줄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캐시는 이제 우리가 다 모른다는 전제하에 아무도 모르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그런 페런츠로서, 그러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손자 손녀한테 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college 플래닝을 하는데 네. 5 to 9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런 거를 주는데 내가 텍스가 발생하지 않고 이번 해 많은 돈을 주고 싶으면 15,000에 5배를 하면 그게 얼마인가요? 5, 7, 35? 75,000까지를 네. 이번에 줄 수 있어요. 텍스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그냥 계속 이제 투자가 된다고 치면 그 아이가 대학 갈 때는 만들어져 있겠죠. 엄청난 돈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가능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생각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었었던 거. 뭐냐면은 15,000불씩 개인한테 하나씩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면 10명을 정해서 15,000에서 15만을 주고 네.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주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 다 줘도 맞아. 불법이 아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났어요. 맞아. 그 사람한테 무슨 컷을 주긴 하겠죠. 뭐 하여튼 너는 500불만 가져라 이렇게 해서 네. 그런 상황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죠. 기프트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네. 그러면 해마다 만약에 내가 리타이어 하는 게 65세인데 네. 해마다 15,000불씩 주는 거로 하는 게 10년이면 벌써 15만 불을 증여세나 없이. 뭐 그런 거 없이 계속 줄 수 있다. 그럼 만약에 15만 불을 미리 확 줘버릴 수는 없나요? 그러면은 이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라이프타임 exemption amount에서 그게 빠지게 돼요. 이야,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이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IRS의 입장에서는 intention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tax avoidance를 하려고 한 건지, tax evasion을 하려고 한 건지. 이거는 내가 intentionally 주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tax evasion에 가깝겠죠. 누가 네. 문제를 그러니까 탈세에 가깝겠죠. 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할 때는 인텐션이 제일 중요하게 되죠. 인텐션이야 뭐 다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은 텍스 안 내고 잘해보자는 네. 거죠. 근데 그거를 좀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비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사실은 맞아요. 이제 네. 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나 아니면은 변호사를 써서 지금 트러스트든 윌이든 준비해 놓으면은 네. 그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네. 뭐 비록 나는 집 한 채 하고 예금밖에 없는 재산이라고 본인 생각을 하셔도 그렇죠. 준비해 두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도대체 비용을 얼마나 익스펙트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궁금해 하세요. 그렇죠. 얼마를 익스펙트 할까요? 그거는 이제 변호사분들마다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비싼 변호사, 싼 변호사의 차이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경험이 있고 내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한가. 그거를.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이렇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러 오는 분들은 그때 올 때는 본인들 굉장히 underestimate 하세요. 난 얼마밖에 없다 이렇게. 난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다. 근데 그거가 이제 우리가 케이스를 열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본인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맨 처음에 텍스 리턴 해요 하면 전화 오면 나는 W2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오시면 엄청 많아요. 집도 팔았어요. 레노 프로퍼티도 라스트 이어에 팔았어요. 뭐가 많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말하자면은 워런 버핏이 내 옆집에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이 옛날에 30몇만 불짜리 집에 살았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나와 그 사람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같은 서브디비전에 산다고 it means nothing. 그런 것처럼 옆에 사람이 2,000불 들었다고 내가 2,000불 드는 거 수도 있지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거를 갖다가 누구는 다 그냥 한꺼번에 다 똑같이 얼마에 해주는데 나는 그게 좋으면 그걸로 가요. 플랫으로. 네. 그렇지만 그때 이런 거는 하나 사이즈가 다 핏하지 않아요. 그래서 페어한 게 제일 좋은 어프로치가 아닌가 싶어요. 서로에게 공정한 거. 네. 그래서 내 케이스가 복잡하면 피를 받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게 좋은 거고 간단하면 특히 그렇게 하실 필요 없는 거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건
프로베이트 코트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보다는 지금 준비하는 게 훨씬 싸다. 그런 그렇죠. 얘기였어요. 네, 시간도. 시간 다 갔어요. 아이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제가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이제 50대, 60대이신 분들이 은퇴와 이제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런 느끼게 되는 감정은 굉장히 좀 뭐랄까. 디프레스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별로 호흡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예전에 제 친구가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저한테 하나 스틱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걸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Opportunity is nowhere. 그렇죠. 기회는 없다는. 기회는 아무데도 없다. 그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걸 또 읽으면 Opportunity is now here. 그러니까.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똑같은 거를 보고 어떤 분은 opportunity가 전혀 없다고 읽으시고 어떤 분은 opportunity가 지금 있다고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은퇴 준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매년 그 떠날 거에 대한 준비와 생각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디프레스 되고 이제 나는 이제 다 인생의 끝인가 보다라가 아니라 그렇죠.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서 준비를 하는 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은 지금 세금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마어마한 전략을 하고 플랜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뭐 자산이 얼마 안 되니까 필요 없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셔도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현명한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아주 심플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도움이 되는 모아모아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